처참합니다. 대한민국 언론. 그러니까요. 처참해요. 예. 하지만 대한민국 주가는 폭등입니다. 관련한 이야기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볼까요? 박근영 IBK 투자증권 부장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근영입니다. 네. 아, 그 참 희한합니다. 주식이 올랐을 때 모시면 참 잘생겨 보여요. 근데 떨어졌을 때 오면 솔직히 약간 좀 꼴뱅스더라고요. 아,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더라고, 실제로. 네. 예쁘게 봐주시면 좋죠. 아, 너무 예뻐요, 오늘. 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그 주식 이야기 분석 여러 방면으로 좀 해주실 텐데. 네네. 일단 대한민국 주가에 가장 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 이란 전쟁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요거는 간략하게만 정리하고 이제 주식 얘기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전쟁 상황이 굉장히 위기감이 고조됐었는데 그래도 급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완전히 그냥 다 박살날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게 어제 밤까지였는데. 그렇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SNS에 정반대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란 최고 지도부까지 논의가 올라가서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해 오늘 저녁 예정됐던 공습과 폭격을 취소했다. 그러더니 이제 실제로 또 트럼프가 본인 육성으로 입장을 낸 게 있거든요. 네, 우리는 방금 이란과의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를 했다. 문서 최종 조율 단계만 남았다. 앞으로 며칠 내에 마무리가 될 것이며 아마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것이다. 나는 참석하지 못하겠지만 벤스 부통령이 참석을 할 것이다. 문서에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하게도 우리는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 매우 강력하고 세부적인 양해각서가 될 것이다. 와, 서명식 이야기까지 나와버렸어. 서명식 이야기까지 나와버렸습니다. 네. 이 합의 내용과 관련해서는요, 트럼프하고 네타냐후가 통화를 했나봐요. 트럼프랑. 네, 그래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실에서 내용과 관련해서 또 입장을 낸 게 있거든요. 네, 성명을 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를 했다. 이스라엘은 이번 양해각서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향후 회담의 결과로 도출될 최종 합의안에 이란의 농축 우라늄 물질 제거, 우라늄 농축 인프라 해체, 미사일 생산 제한, 그리고 영내 대리 세력에 대한 이란의 지원 중단 등이 포함이 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약속에 감사를 표했다. 와, 근데 정말 이렇게까지 다 이란이 받아줬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이란은 조금 다른 입장을 냈습니다. 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이제 입장을 냈는데요. 최종 결론에 도달하는 즉시 반드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것이다. 미국은 이란이 압박을 받아 합의에 동의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우리의 레드라인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지난 며칠 동안 비정상적인 요구와 조건들을 강요하려고 했지만 이란은 결코 상대방의 부당한 조건과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다. 네. 약간 요건 좀 아쉬운 내용인데 아무튼 그래도 서명식이란 단어까지 나왔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이제는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제 주가와 관련해서 우리 선생님이 저희를 좀 이끌어 주세요. 오늘 얼마나 폭등했는지.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를 한 38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예, 38번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왔기 때문에 가능성은 그래도 최근보다는 좀 높게 좀 분석이 되고는 있는데 그래도 사인할 때까지는 조금은 긴장감이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이란과 미국의 약간 티격태격도 있었고 공격도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지난번에 제가 유가가 튀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환율도 움직임이 별로 없었다. 이런 네. 것들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제 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어느 정도 MOU가 가까워졌다 얘기를 하니까 유가가 96달러 선으로 WTI가 확 밀려버렸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 과거보다는 좀 더 신빙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좀 생각을 하고 예. 있는 것 같고요. 시장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네, 일부 좀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는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4일이 생일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구 생일까지 알아야 되나 싶긴 한데. 그래서 생일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본인은 세계 평화가 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좀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하고 싶은 거죠. 6월 14일 전에 뭔가 좀 어나운스를 하고 싶은데 네. 그런 과정에서 이야기 나왔고 다행히 이제 유가도 좀 빠지면서 이제 문제는 어제 ECB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는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금리를 올렸어요.
유럽 쪽에서. 유럽은? 네, 이번에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니까 인플레도 좀 생기고 하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생겼고 다음 주 초가 BOJ 일본도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위기가 가다 보니까 야 이게 만약에 휴전이 제대로 안 되면 미국도 또 인상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우려가 좀 있었던 터였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서 유가를 좀 끌어내리는 이슈가 생긴다면 그래도 좀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다는 그래도 안도감을 가질 수 있겠죠. 네.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어쨌든 그런 발표가 있었고 다음 주 MOU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유가가 빠지면서 오늘 폭등을 했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오늘은 삼성전자가 지금 12%대까지 급등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12%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하이닉스도 당연히 한 8, 9% 정도 지금 오르고 있고 그 큰 종목들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코스피가 지수 자체가 8,400포인트를 단숨에 넘기면서 8% 이상 지수가 또 올라갔죠. 대박이다 진짜. 아니 우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급등락이 커? 지난번 제가 지난주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자료를 좀 말씀드렸을 때 네. V 코스피가 막 이렇게 90 네, 넘어서 맞아요. 갔을 때 예. 아래 위로 엄청난 변동성이 이제 아래쪽도 그렇고 위쪽도 그렇고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와. 그래서 오늘은 뭐 삼성전자 등을 포함한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급등하게 나타났고 더군다나 이제 현대차 그룹 부품주들이 이제 로봇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불거졌는데 이 골드만삭스가 한국 시장의 부품주가 로봇을 이끌 거라고 이제 우와. 분석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HL 만도라든지 현대모비스 이게 이제 탑픽으로 이야기됐는데 HL 만도는 그 큰 회사가 상한가까지 올라갔고 와. 그럼 왜 지금 몇 번째 나오셨는데 HL 만도 얘기 처음 들었는데 나. 안 물어보셨잖아요. 안 물어보려. 위기 대응 능력 좋습니다. 아니 HL 만도 얘기 왜 안 했어요?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겠지만 뭐 그랬습니다. 예. 처음 들어보는 기업이긴 하다. 완전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큰 회사예요, 근데. 네, 뭐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이제 계열사로서 계열사예요. 예, 모비스 계열사. 같은 경우도 현대 모비스도 굉장히 중요한 회사고 우리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면 전체 비용의 50%가 액추에이터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관절에. 관절에 예, 그 이제 현대차 그룹의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가 전체 비용의 50%입니다. 근데 그 물량 중에 80%는 현대 모비스가 또 하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상당히 좀 중요하게 여기되는 거고 이제 골드만삭스 리포트에서는 탑픽을 또 HL 만도를 짚다 보니까 오늘 상한가 올라가기도 했고요. 또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이제 정의선 회장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약 한 23% 가까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을 하면서 정의선 회장이 저희가 한 6조 원 이상은 현금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배구조 개편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다. 하게 되면 그 중심에 현대 모비스가 있다고 보면서 좀 길게라도 좀 좋은 주식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주식도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자, 그 외에도 뭐 중동 성세가 빠르게 합의가 되니까 재건 기대감이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건설주가 오늘 급등했는데 이제 뭐 GS 건설이나 이제 중동 지역에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건설주가 좀 올라가면서 현대건설, 대우건설, 뭐 GS건설 중동 지역에 이미 좀 진출했던 그런 업체들이 좀 많이 올라왔고 건설 기계 쪽도 중동 쪽에 관련된 부분들 괜찮은 모습이고요.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뭐 백화점이나 화장품 쪽은 소비재는 오늘 약간 미리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차익실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도 보면 하반기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 은행이라든지 보험주 이런 쪽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같이 움직였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주가 역시 이제 큰 종목인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림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미국 쪽에서 이제 ESS라고 해서 전기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수요도 유럽 쪽에서 좀 올라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전기차 말고 이제 저장 장치가 있거든요. ESS라는 게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인데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이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부분들 좀 배제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유통에서 이제 한국과 관련된 ESS 굉장히 좀 부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서 뭐 삼성 SDI나 뭐 LG 엔솔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들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게 올라왔고요. 네. 근데 아까- 그 전기차로 이제 다 바뀔 거다 막 이런 예측들이 있었는데 왜 사람들 전기차 그렇게 많이 안 사요? 아직까지는 뭐 얼리 어댑터들은 결국은 많이 이제 초반에 샀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결국 이제 캐즘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 사고 나면 가격의 저항도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인 내연기관보다는 좀 가격이 비싸고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좀 사기가 좀 껄끄러운 점도 있고요. 아직까지 그래도 이제 내연기관에 좀 익숙한 분들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전기차 이제 손이 잘 안 나가는 잘 안 사람도 나가요? 아직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결국은
관건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주행 거리가 되게 중요한데 한번 뭐 맞아요. 충전한 다음에 음. 뭐 서울 부산 왔다 갔다 이 정도 나오면 괜찮은데 뭐 300km, 400km면 좀 애매하거든요. 아, 그것 때문에 그래.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우리가 내연기관은 기름이 떨어지면 그냥 주유소 가서 넣고 출발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전기차는 충전도 시간이 짧아지긴 했지만 걸리기도 하고 아. 그렇다고 주유소처럼 어디든 바로바로 충전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 찾아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아, 아직까지는 그래? 좀 존재해서 국내에서는 주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주변에서 있는 이제 것 같아요. 한 번 완충해서 1000km까지 가면 그때는 폭발적으로 늘 것 같아요. 아,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충전소가 또 많아지면 더 좋겠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는 예전에 우리 핸드폰에 건전지 이렇게 끼워 놓고 빼고 해서 예전에 휴대폰 아. 사면 2개씩 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배터리도 차를 아. 가가지고 딱 대면 충전하는 데만 1시간, 2시간 걸리지 않고 그냥 거기서 배터리 빼버리고 충전되어 있는 배터리 바로 끼우고 가는 뭐 그런 서비스도 향후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죠. 아. 네, 그런 시장이 오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뭐 그런 과정에 지금 2차 전지도 있다고 보면 될 것 네. 같고요. 뭐 그 외에도 뭐 로봇주가 움직이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뭐 로보티즈라든지 LG 그룹 계열에 있는 이런 로봇 관련된 주도 주가들이 좀 괜찮았다 이게 보이는 상황이고 네. 일부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도 꽤 오늘 원익 IPS라든지 관련된 전공정 장비들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스페이스X가 6월 12일 날 상장하다 보니까 일부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스피어 같은 종목들 스페이스X 관련 주들이 조금은 상승적으로 움직임이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야, 그 하루에 뭐 한 8% 오르고 삼성전자가 12%, 12%. 네. 와. 그러니까 이게 1, 2주 사이에 무슨 코스피가 7,500까지 뭐 밀렸다 했다가 정신 차려 보면 8,400까지 와 와, 있고. 정말 정신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아마 전문가도 정신 없을 거야. 처음 봤을 거야, 전문가분들도. 그렇죠. 지금 시대의 코스피 지수는 저도 처음 보고 여러분도 처음 보고 네. 다 같이 처음 보는 지수인데 그렇습니다. 적응을 해야죠. 네. 근데 아무튼 그 AI 반도체 이 스토리는 전혀 지금 변화가 없는 거는 맞죠? 뭐 현재까지는 뭐 약간의 공격이 있죠. 여러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토큰 이코노믹스라는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지금 오픈 AI도 엔트로픽을 경계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토큰 가격을 내리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니까 네. 이제 비싼 토큰 가격,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미국 월가에서도 말이 많고 그러니까 가격을 내리는 쪽으로 가다 보니 그러면 나중에 이제 비용이 좀 내려가니까 결국은 이제 물량이 확 증가하지 않으면 그럼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아, 우려가 좀 수익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게 이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좀 우려가 좀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한국의 여러 가지 지표들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좀 보면 아직까지 반도체에 대한 어떤 업황 전체적인 흐름들은 아직은 꺾이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꺾이지 않았다. 네. 달라진 거 없다 이겁니다. 그럼요. 네. 사이클. 아, 뭐만 하면 아무튼 뭐 거품 이야기가 나와버리니까 네. 무슨 뭐 이 AI가 카푸치노냐고 뭐만 하면 거품이야. 카푸치노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아, 실생각하니까 애드립이 나오네. 애드립이 잘 나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마음껏 뱉어주십시오. 마음껏 뱉다가 가겠습니다. 네. 그러다가 또 기사 도배가 되겠다. 네. 혹시 또 더 짚어주실 부분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좀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게 몇 가지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요. 자료. 2번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 2번. 네. 자, 우리가 반도체를 볼 때 이제 반도체 업황이 꺾인다는 것을 뭘 보고 좀 알 수 있을까 고민이 되게 많아요. 오, 이거 중요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공격도 많이 받고 네. 토큰 가격도 이제 빠지면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오라클 말씀드렸을 때 투자는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부채가 많이 쌓이니까 네. 부채를 계속 쌓아가면서 투자를 하니까 좀 어렵다. 네. 그래서 좀 오라클. 두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몇 가지 좀 지표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말하는 TSMC라는 대만 업체가 있습니다. 유명하죠. 패키징에 되게 유명한 글로벌 1위인데 자, 이 회사 관련된 캐파가 꺾이느냐를 좀 보는 게 첫 번째 자료입니다. 근데 그 캐파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게 여전히 나오고 증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의 첫 번째 조건은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제 수요가 있다 보니까 가격도 계속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업황적으로 문제가 첫 번째 없다는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한국의 메모리 가격 아니 근데 이거 그래프 뭔데 띄어나만 놓고 본인 할 얘기만 해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좀 바로. 해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우리가 반도체 볼
때 TSMC의 캐파가 꺾이느냐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는 수출 지표 가운데 수출. 디램의 수출의 킬로그램당 중량당 단가가 꺾이느냐 의미 있게 꺾이느냐를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보시면요. 오른쪽 쪽. 예, 디램의 중량 기준 수출 단가가 어때요? 올라가요. 계속 오르는데요? 네, 레코드 하이를 계속 찍고 있죠. 이게 최근 자료거든요. 최근 자료. 그러니까 최근 자료가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6월달 1일부터 10일까지 잠정치인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디램은 그 고물상처럼 이렇게 그 중량 달아갖고 아니요. 판매를 해요? 아니 중량 달하고 판다는 게 아니고 고물상에서 이렇게 하거든. 중량 달아서 가네. 오늘 드립이. 요즘 철근값 좋아요. 이렇게 딱 해갖고 하거든. 네, 뭐 고물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예. 금처럼 생각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지표로서 보게 되면 이게 물량이 좀 나가더라도 가격이 꺾여버리면 이게 물량으로 그냥 물량 뛰기로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업황이 아주 좋게 보기는 아주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단가로 봤을 때 계속 단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수요가 좀 강하게 계속 좀 유지가 된다는 거니까 결국 단가를 좀 봤을 때 이 단가가 올라가는 게 유지가 되고 있느냐가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엄청나네. 거고요. 네, 엄청납니다. 꺾이지 않고 있죠. 그 세 번째는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가 HBM이라는 메모리를 우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HBM 예, 유명합니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데 이 HBM이 원래는 엔비디아로 바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TSMC라는 대만 쪽으로 들어가서 패키징을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요? 네. 이 얘기 왜 이제 했어? 안 물어보셨으니까. 알아야 물어보지. 알아야 물어보지. HBM이 만들어서 TSMC로 갔다가 네. 거기서 만들어서 네, 네. 엔비디아로 가요. 네, 뭐 그렇게 엔비디아 이제 걔는 뭐해 그럼? 또 있죠. 예, 뭐 여러 가지 다 팔죠. 뭐 조립해요? 베라루빈 이런 것도 개발도 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걸 이제 TSMC가 이제 패키징을 해주는 건데, 네. 그러니까 결국 대만향 수출 지표를 보면 그것도 꺾이지 않으면 괜찮다. 그 세 개 정도를 보시면 반도체 업황을 아직은 꺾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대만 갔다가 엔비디아로 가는 이 공정 중에 우리가 만들어서 패키징까지 해서 보낼 수 있는 기술은 없어요? 삼성전자가 그걸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왜 안 해요? 예, 기술력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TSMC가 좀 더 기술력이 좀 높고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TSMC가 이제 꽉 차 있어요. 뭐 어디서 계속 해달라는 쪽이 많고, 애플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다른 쪽도 많이 들어와서 너무너무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일부 이제 낙수 효과, 거기가 더 이상 못 하니까 삼성 쪽으로 파운드리 쪽으로 좀 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파운드리 쪽이 굉장히 한 6조 이상 적자를 굉장히 많이 냈거든요. 기술력 때문에 조금 힘들었고 가동률이 낮다 보니까 너무 적자가 심했는데 최근에는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이제 관련된 걸 주고 있고요. 테슬라도 관련된 걸 칩을 주고 있고 또 어제 나온 게요.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구글 쪽의 TPU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는 GPU라는 걸 만드는데 TPU는 이제 소위 말하면 맞춤형 반도체예요. 맞춤형 칩인데 그게 TPU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종류인데 그게 구글이 만드는 게 있는데 그걸 엔비디아 쪽에서 이제 나가는 것과 비슷하게 TSMC 쪽으로 계속 뭔가를 줬는데 네네네. 일정 부분을 삼성전자 쪽으로 좀 돌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와 대박이네. 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쪽에 관련된 부분들도 다 이제 TSMC가 하고 있지만 구글이 일부는 TSMC로 주고 어떤 I/O 이런 관련된 부분들은 일부 부분을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를 좀 준다. 그걸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좀 확인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게 정말 가시화되면 이제 파운드리 쪽이 뭐 6조, 7조 막 적자를 내던 게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는 흑자 전환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파운드리가 대규모 적자를 내다 보니까 디스카운트 요인이잖아요. 되게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좀 뭔가 우리가 가치를 줄 때 좀 깎아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파운드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TSMC가 한 25배 정도, 20배에서 25배 정도 이제 밸류 가치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6배 정도 수준인데 모든 건 아니어도 일정 부분은 TSMC의 파운드리 쪽에 흑자가 나오면 TSMC 뭐 준하는 그런 파운드리 쪽에 뭐 가치도 조금은 산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파운더리가 위탁 생산 그렇죠,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렇게 좀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면 조금 가치를 좀 더 높여줘도 되겠네. 오 대박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그 부분도 중요한 이슈로 볼 수 있습니다. 풀매수 들어간다. 삼성전자.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그 위탁 생산하는 기술만 해가지고 또 따로 회사 만들어서 상장하고 이럴
걱정 안 해도 돼요? 아 이제 그게 이제 뭐 분리해서 네. 물적 분할하거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구체적으로 말은 나옵니다만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렇게 또 뭐 자른다 그러면 뭐 그러면 가전도 잘라야 되고 스마트폰 사업부도 잘라야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말들이 많아지죠. 아, 네, 네.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안에 반도체도 만들고 전자제품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만들잖아요. 네. 하이닉스는 하나만 하잖아요. 시장에서는 뭘 더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둘 중에. 지금처럼 이제 AI 사이클과 빅 사이클, 뭐 반도체 메모리 어. 쪽의 빅 사이클 때는 순수 플레이어가 하이닉스입니다. 아, 그걸 더 높게 평가해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때는 조금 더 높게 보는 것 같고요. 아. 자금 수급도 하이닉스 쪽으로 좀 더 몰리기는 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좀 더 격하게 많이 올라가고요. 빠질 때도 상대적으로 격하게 많이 빠집니다.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알겠습니다. 아, 아무튼 이 스토리 계속 된다는 거야. 네. D램 좋네. 수출 요거를 저희가 항상 좀 유심히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찾아보시려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쉽지 않으시면 뭐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그러니까요. 네, 이거 저희가 어디서 찾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뭐 직접 찾는 건 아니고 애널리스트나 다른 이제 자료를 내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서칭하면서 네. 저희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진짜 너무 좋아. 또 귀한 이 정보인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하는 관점이 야 젠스낭 온다 이건 들어가자 막 이런 건데 그거 안 돼. 야 이런 지표가 있으니까 지표로 가야 돼, 지표로. 신뢰가 더 가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네. 혹시 짚어주실 부분 네, 있으면. 뭐 그런 것들이 좀 생긴 부분이고요. 지금 5번 정도 한번 보여주시면요. 5번 정도 네. 볼까요? 이게 이제 스페이스X가 상장하는 게 이제 6월 12일이니까 네. 이제 과거에 아주 대형 IPO가 생겼을 때 네.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을까 궁금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이제 네. 그걸 보여주는 오, 자료인데 좋다. 이게 이제 골드만삭스 자료입니다. 보시면요. 네. 이 보시면 가운데 쪽에 보시는 보기 IPO라고 이제 아주 네.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을 그렇습니다. 거예요. IPO. 그때가 이제 대형 IT가 이제 상장했던 그 당일 날인데요. 당일날. 그 직전에 보시면 슬슬 빠지잖아요, 주가가. 네. 그죠? 예. 상장 직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한 20일 정도 보면은 좀 빠지더라. 그러니까 수급이 그쪽으로 쏠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 그래프는 주식 시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미국 시장에 봤을 시장. 때 네. 아주 큰 대형 IPO가 나왔을 때 그 전에 조금은 그 전에 빠지더라. 대형 IPO로 가기 위해서 자금들을 빼야 되니까 그렇죠. 슬슬 빠지죠. 네. 근데 보면 한 3, 4일 정도 지나고 바닥을 만들고 난 다음에 네. 정상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어. 네, 그러니까 이번에 스페이스X 같은 좋아, 경우도 좋아. 750억 달러 정도가 이제 공모 자금이었는데 거기에 4배 정도가 와. 공모 자금이 집중됐으니까 네. 그럼 750억 달러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공모가 끝나면 네. 한 1,750억 달러가 남아 돌죠. 남아돌아. 빠져나오겠죠. 그렇습니다. 돌려줄 테니까 네. 그 돈이 어디로 갈까? 그거로 와야죠. 그러면 좋겠죠. 예. 아. 야 이거 약간 좀 이거는 뭐 거짓말 못 하는 근데 거니까. 그건 이제 과거 역사적인 과거 어떤 역사. 부분들을 분석해서 평균치 관련된 부분들을 내는 좋다. 데이터니까 좀 참고를 설레는데요. 하시면 요건 설레는 포인트입니다. 예. 6월 10일 이후부터는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이제 다음 주에 일본의 금리 인상이 좀 변수가 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변수는 있습니다. 아주 그냥 들었다 놨다 하시네. 일본 금리 인상은 거의 확정적인 거 네, 아닌가요? 거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네.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저희가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요. 받아들이는 분위기. 네, 그래서 조금 선반영돼 있다 보는데 네. 이제 거기에서 BOJ가 이제 코멘트를 하겠죠.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을 언제쯤 할 건가? 이게 6개월이나 1년 뒤에 한다, 천천히 한다 이러면 그래도 안도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가 좀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이 계속 연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분위기로 가면 조금 주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은행의 또 입장을 봐야 그렇죠. 되는데. 자금들이 아주 저리에 일본 자금들이 해외로 투자가 많이 됐을 텐데 네. 금리 인상 기조가 일본 시장에서 이제 본격화되면 그 자금들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금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수급으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 금리 문제. 미국 금리보다는 우리한테 영향을 덜 주겠죠. 그래도. 뭐 글로벌 영향은 아무래도 미국 금리 쪽이 좀 더 클 수가 네.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하나 정도만 더 보고 그럴까요? 네. 예, 그러면 그 8번째 자료를 좀 보여주시면요. 8번 자료. 8번 요것도 좀 설레는 자료예요. 아, 설레는 네. 자료입니까? 여기 보시면 예. 자 이게 이제 베라 루빈이라는 엔비디아 쪽의 새로운 모델이 나온 네, 것에 대해서 베라 이제 루빈. 기존 보시면 GB300이라는 게 아마 GB 하나가 300.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베라 루빈 200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비교가 돼 있는데요. VR 200. 그렇죠. 예. 가격이 보시면 이제 GB300 같은 거 보시면요. 가격이 약 한 400만 달러 정도가 되죠. 가격이.
제일 아래쪽에 네, 보시면 맨 밑에 토탈. 네, 토탈 그게 보이죠. 네. 그리고 베라루빈 200 같은 경우는 뭐 토탈 가격이 한 780만 달러 정도가 네. 됩니다. 가격이 당연히 신제품이 올라가는 한 겁니다. 2배 높네요. 네, 근데 중간쯤에 이제 핑크빛으로 보이는 게 메모리 쪽인데요. 메모리. GB300 같은 경우는 지금 400만 달러 가운데 37만 달러 정도니까 한 10% 남짓 정도 메모리가 이제 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죠? 네. 예.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780만 달러 속에 메모리가 어떻습니까? 200만 달러가. 이게 뭐야? 예. 왜 이렇게 비싸? 그러니까 메모리가 그만큼 이제 가격도 오르고 비중이 엄청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쪽이 좋은 건 맞는 거예요, 확실히. 그 오른쪽에 보시면 435% 성장이 보였다. 지난번 모델보다, 그죠? 그러니까 메모리 쪽이 좋은 것은 이런 쪽에서 보일 수 있는 거고요. 와, 이게 좋네. 네. 그 밑에 보시면 이게 좋네. 표를 좀만 더 보여주시면 네. 와. 밑에 보시면 PCB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PCB. PCB. 네, 그 기판이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ABF 서브스트레이트도 기판이거든요. 기판. 네, 그쪽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약 뭐 서브스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233% 증가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보이고 많이 그 올랐네. 밑에 MLCC라는 게 MLCC.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182% 증가했죠. 네. 그러니까 MLCC 같은 경우는 삼성 전기 최근에 급등한 이유가 여기 있고요. 삼성전기야. 그다음에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같은 경우도 기판 PCB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보면 대덕전자, 뭐 코리아 서키트, 그다음에 뭐 TLB, 뭐 소캠 관련주로 TLB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도 이제 기판 쪽 반도체 기판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것들은 신규 모델에서 이렇게 비중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들이 지금은 주도를 하면서 아. 이제 MLCC나 반도체 기판주들도 상당히 최근에 좋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와,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고 그러면은 이거 관련된 우리 코스피 코스닥에 어떤 종목이 있고 막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 분석을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밥 벌어 먹고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유익한데요. 너무.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야, 이 베라루빈 잘 만들었네. 베라루빈. 이 메모리를 아주 그 때려 박았나 네, 보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모델들도 계속 올라가게 되면 메모리 비중이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아 있죠. 네. 좋습니다. 뭐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온프레미스 AI나 뭐 엣지 디바이스라든지 뭐 온 디바이스 AI라든지 온 이런 것들이 디바이스. 시장에 오기 때문에 네. 점점 시장이 확장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더 길게 보면 그런 시장으로 갈 거다라고 갈 보고 겁니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진짜. 자 그러면 우리 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박근영 IBK 투자증권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